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군 수사기관이 국방망 해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관계자 처벌 및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창군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이 왜 유출됐는지, 사건 발생 직후 군 당국의 조치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업체와 관리 부대, 사용자를 엄중 문책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징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군 내부에서 보안 규정 및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다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 양국의 압박 기조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미일 3국은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 이행을 위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의 탄핵 정국, 미국의 정권 교체라는 커다란 이슈 앞에서 세 나라가 기존의 공조를 재확인한 건데요.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지출된 국방비 규모는 총 1,831조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의 군사 컨설팅 업체인 IHS 제인스의 보고에 따른 건데요. 국가별 순위로 보면 미국이 725조 9천억 원으로 1위, 중국이 223조 9천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순이었고 한국은 39조 1천억 원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 중국은 전년도보다 6%, 인도는 9%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근 남중국해 영토 분쟁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전략이 공격적으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과 관련해 주식을 매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와의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정보를 공시전에 미리 파악하고 주식을 매매해 총 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측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총 4,874명으로 예년에 비해 4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10년 전인 2005년 208명에서 23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여성에 비하면 17분의 1 수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남성은 170명, 여성은 1,8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완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사업체들은 동료 직원의 업무량 증가, 대체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